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소식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전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일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카드를 내민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왔었죠. 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 감사하다면서 한러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지는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번 러브 군사협력 수준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위협적인지를 봐야 할 텐데 아까 리포트에서 1961년 조소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맺은 조소동맹 조약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오늘과 과거 조약문을 비교해 볼까요? 1961년 조약문 당시 무력 침공당했을 때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핵심 단어들이 있죠. 이번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61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과거보다 러시아가 더 발전된 핵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맺고 있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 문구만 보면 러북 조약이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한미 조약보다 더 센 측면이 있다며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없는 지체 없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와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에 주둔해 있지 않은 만큼 군사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또 대응해야겠지만 냉정하게도 봐야 되니까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그렇다고 자동 군사 개입이냐 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정과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법에 따르면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결국 군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승인이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미묘한 온도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Значит ли это, что нам при случае придется воевать за корейцев, а корейцам за нас?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и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 что зде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борони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네, 방어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동맹을 수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관계라면서 옛 소련군의 6.25 전쟁 참전을 언급했는데요. 이 러시아란 강대국과 함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김정은과 달리 푸틴의 관심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러한 완충 장치가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 것인지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이솔 기자였습니다.